자, 안녕하세요. 한양중학교 진로교사 유진규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안내와 관련해서 이문행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문행 선생님 양력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양공업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진로 전문가이십니다. 팀별 협력 학습소장, 서울시 교육연수원 강사, 전국교육청 교수학습법 강사이십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중학생 자녀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께서 경험도 많으시니까 좋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아마 자녀 때문에 너무나 힘드시죠. 지금 학교도 코로나 때문에 그죠, 등교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관리하고 이리 하랴 너무 힘드신데요. 아마 자녀의 그 가정교육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만이 그 자녀가 따라하는 거죠.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부모가 덩치를 지고 가면은 자녀가 따라 똑같이 덩치를 지고 기뚱기뚱하면서 오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 할 때 첫 번째가 자녀를 믿어주는 거예요. 자녀를 믿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식으로만 하더라도 충분히 나는 행복하다. 그죠? 자녀에 대한. 그리고 만약에 자녀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지금은 그렇지만은 미래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그게 우리 자녀가. 근데 그게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또 막상 보면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기대치를 좀 낮추는 거죠. 맞아. 기대치를 낮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은 자녀가 그렇게 말로 해가지고 공개를 해서 고칠 수 있으면 참 좋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자녀가 없잖아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과거하고 다른 사람은 특히 자녀를 바꿀 수가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모님 스스로 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바꿀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만 바꿀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 자녀를 교육하기나 또 학교의 자식들을 잘 키웠잖아요. 그러지는 않지만 아무튼 제가 자녀를 할 때는 허벅지를 많이 꼬집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밖에도 기저질 나오고 내 스스로 컨트롤을 해야만이 자녀가 교육되는 거지 말로 해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는 참 그죠, 로망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말로 해서 된다는 것은 그거는 좀 뭐라나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믿어주고, 첫 번째 믿어줘야 돼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믿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 형성이에요. 자녀하고 관계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부모한테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용돈을 잃어버렸다. 부모님 일주일치를 줬는데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할까 안 할까? 뭐를 하면은 혼내잖아요. 너 그것도 관리 못하냐고. 그래서 그럴 때는 아이의 메시지를 해야 돼요. 유의 메시지는 뭐냐면 너가 잊어버린 게 아니냐는 그 유의 메시지요. 학생한테 잘못을 주는 거죠. 자녀한테. 그렇죠. 너가 그러면 잘못했다.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에 이야기할까요? 얘기 안 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아이의 메시지. 잊어버렸으니까 너가 이제 얼마나 당황했겠냐. 너 지금 부모한테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고민하고 이야기했겠냐. 그렇게 먼저 그저 미러링. 그래서 공감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부모로서의 이제부터 아이의 메시지. 너가 잊어버리고 이러니까 혹시 다른 것도 너가 스스로 지키지 못할까 봐 부모님은 너무 걱정스럽다. 우리 아들은 정말 또는 우리 자녀는 너무나 그죠, 그것을 자기가 그걸 잘 챙기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부모의 심정,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자녀한테 부담이 없이 듣고 그치지 않을까. 그렇게만 제대로만 하면은 라포 형성이라고 하죠. 그럼요. 그게 바로 되겠네요. 선생님 전문 용어를 쓰시네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인지하시고요. 정말 내 자녀를 내가 못 믿으면 누가 믿어주고 그래 할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죠? 자녀를 확신하게 믿어줘야죠. 그럼요. 어떤 경우도 자식이 최고다. 그럼요. 그래서 자신감도 주고요. 자신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간과하는 것이 뭐냐면 부모님이 꼭 해야 될 거 비판적 사고예요. 사고관이에요. 어떤 거냐면 비판적 사고관은 힘이 센 애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힘이 약한 애가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이 비판적 사고인데 우리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비판적으로 무조건 비판하는 줄 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두 번째로
자녀 교육 최종 목표는 경제적 독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은 그 빨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아, 예. 거기에 정말 자립 성장하는 것이 아마 교사든 부모님이든 자녀가 또는 학생이 그것이 최종 목표예요. 부모가 자녀를 영원히 그저 70년, 80년 지켜줄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학생 스스로 네, 네. 면역을 길러야 되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자기의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죠. 어릴 때는 부모의 울타리가 있잖아요. 예. 끝나 이제 성장을 한다 보면은 놔주고 빨리 경제적 독립을 해야 그러니까 성인이 자립심을 키워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결국 뭐냐면 성인이 된다는 거는 예. 경제적 독립이에요. 그렇죠. 그냥 그렇죠. 목만 맞아요. 크고 나이만 맞아요. 먹으면 그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아, 그럼요. 좋은 대학교 나와서도 제대로 취직도 못하고 그냥 그렇죠. 부모의 돈을 용돈 받으면서 생활하는 사람들. 그렇죠. 스펙이라는 거예요. 스펙은 지금은 지식이고 그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능력을 길러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예, 사회에 맞습니다. 나오면요. 예. 국어, 영어, 수학 저거 예. 과목이지만 인수분해를 해서 어디 쓰겠어요? 그렇죠. 방정리 그렇죠. 그렇잖아요. 결국 뭐냐면은 하나의 복사 한 장 할 수 있는 능력만 가지고 사회에 나오면 더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정말 거기에 가난을 극복하는 것, 특히 특성화고라든지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은 가난 극복 학습밖에 없어요. 우리 학습이라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기회가 안 나요? 그렇죠. 그냥 오. 단지 그냥 뭐 공부하고 뭐 시험 예. 보고 그렇죠. 뭐 좋은 성적 받으면 나중에 뭐 좋은 대학교 그렇죠. 갈 수 있다 뭐 이런 막연한 기대. 막연한 기대죠. 오케이. 예.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에 자녀가 그거를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데 예. 그 능력이 바로 우리가 어떤 거냐면은 어떤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다. 전문 기술을 예, 예, 습득한다든지. 습득한다. 지금은 행정이잖아요. 예. 행정을 인식기가 좋고 우리 대학을 가서 행정을 한다든지 이래 하지만 예. 결국 미래에는 먹거리는 예. 기술이에요. 기술. 예를 들어서 어떤 기획과에서 밀링, 가공, 절삭 이쪽으로 한다면은 여기 분야에 대해서 10년, 20년, 30년 최고가 된다면은 그러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 문의도 하고 자기도 강의도 하고 이래서 충분히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은 이런 공장에서 전문 기술자가 더 오래 생존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주위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말씀 맞아요. 제가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50대 또 특히 대기업에 들어가면요 40대에 나와야 됩니다. 100세의 세계에서 60년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그 행정만 해서 노후가 그렇죠. 사실은 저희들 교사지만 놓으면 할 일이 있나? 예. 그죠? 별로 없죠, 60세에 뭐. 넘으면 예. 그죠? 그럼 40년 동안 100세 시대에 뭐를 할까요? 제2의 직업을 가져야 되죠. 제2의 그럴 때 예. 기술이 기술이죠.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연관돼서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어떤 특성화고에서 어떤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예, 맞습니다. 부모가 할 역할은 자녀가 어떤 것을 정말 좋아하고 행복해 하는지를 꼭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체험을 해봐야 되죠. 예를 들어서 농사를 좋으면 벼밭에 가서 한번 해보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름대로 공업이면 공업 쪽으로 가서 네. 해보고요. 나름대로 체험을 해봐가 다양한 체험을 해가지고 자녀가 정말 즐거워하는지를 네. 하는 거죠. 그런데 직업에 대한 기천이 일단 1단계는 없다고 가정하에 시작해야 됩니다. 내 자녀는 정말 육체적 노동을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그거를 값어치를 부여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학부모님들이 좀 인식이 많이 좀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2007년부터 진로 컨설팅 하려고 굉장히 공부도 하고 자녀 교육도 하고 저희 자녀도 학원도 한 번도 예. 보내준 적 없죠. 대부분 다 자녀는 19번 네. 정말 우리 애는 대학은 꼭 보내야 돼. 부모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죠. 안 보내면 부모 역할을 그렇죠, 못했다고.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진을 하고 가지고 그대로 전통 그대로 가려고 한다면요. 학원 가야죠, 과외 해야죠. 예. 엄청난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효율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자녀가 뭐를 좋아하는지 그냥 부모의 뜻대로 부모가 원한다면 엄청난 비용이 소모가 됩니다. 그걸 제작하기 위해서 자녀가 진짜 뭘 하는지를 체험을 해서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해야만이 나중에 자녀가 면역을 키우고 아까 울타리를 만들고 예. 그렇게 해서 경제적 독립을 우선하시고요. 대학은요 정말 우회로 가면 돼요. 3년만 하면요. 예. 그죠? 근무하고 그러면은 취업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렵고 힘든 자리에 내가 또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럼 내가 또 놓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그 복지가 잘 돼 있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만두는 사람 없으니까 어떻게 들어갈 사람 많으면 뭐 해야 됩니까? 시험 그러니까 봐야 들어갈 때는 좀
신중하게 좀 어느 정도 좋은 회사를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다 시험을 본다는 거죠. 아, 시험을 보죠. 그럼요. 그것이 네, NCS라는 거예요. 아, 직업기초 능력을 그렇습니까? 본다는 거죠. 대학 졸업에도 보고 고졸 졸업에도 네. 브라인드 채용을 하는 거죠. 음. 고졸이나 중졸이나 똑같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능력 위주로 뽑겠다는 거죠. 그렇죠. 요즘 네. 시대가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대학은 어떤 대학을 선호할까요? 취업을 잘 하는 대학을 할까요? 취업을 못하는 대학? 당연히 취업이 잘 그렇죠. 되죠. 그러면은 공무원이나 공기업이나 양질이 취업자리 있는 사람은 취업이 되어 있는데 대학을 가면 취업률이 올라가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취업한 사람이 받아줍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대학 입장에서는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요? 대학에서요. 예. 받아주죠. 당연히 받아주겠죠. 당연히 받아주죠. 일단은 취업률이 올라가 네,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음. 그죠 취업을 해서 그러니까 우선 취업을 먼저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예. 하시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의외로 다시 말해서 직전하지 마시고 약간만 돌아가시면 몇 년을 두고 돌아가시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을 나와야 되죠. 왜냐하면 나중에 결혼도 문제 다른 건 그렇잖아요. 가급적이면은 그죠. 대학 나온 걸 많이 선호하죠. 선호하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먼저 하지 말고 하다가 정말 더 필요하면 그때 의외로 돌아서. 근데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아, 그럼요. 그것을 이제 특성화고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무래도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좀 안내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아마 특성화고가 뭔지 아마 부모님이 또 처음 듣으신 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특성화고 인문고는요, 그 어떤 학습의 과정학습이에요. 그러나 특성화고는 완전학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고등학교까지 다 배우고 또 바로 직업, 아까 이야기했던 직업과 직업으로 해서 연결되는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 아까 연결되죠. 예. 예. 그것 때문에 하는 거고요. 특성화고는 일단은 거기에 자기가 뭐를 좋아하는지 사전에 알아야 것이 더 실패 볼 확률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를 지나갈 때도 자기가 무슨 과를 갈지에 대해서도 좀 많이 좀 생각을 그래서 좀 해야 아까 되겠죠. 이야기했던 체험 같은 거 꼭 예, 예. 해보고 저희 자녀도 그 특성화고에 가가지고 중3 때 예. 여름 방학 중에요. 예. 가가지고 기계, 그렇군요. 제도 다 돌아가면서 6개 과를 다 돌아다니면서 저희 학교에 사실은 와가지고요. 중학교 때 와가지고 기계과 하고 자동차 정비하고 이래 하다가요. 거기에 저는 사실은 전자과를 전자 쪽으로 전공했으면 싶었는데 우리 애들은 기계 제도 캐드 있잖아요. 제도 그쪽이 그림 일단 그리는. 상당히 좀 유망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쪽으로 이제 가려고 해가지고 기계를 전공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생각해야 되니까 특성화고를 가도 그냥 무조건 간다는 게 아니라 여러 조사도 다 해보고 네. 뭐 인터넷으로 해서 다 찾아보고 또 학교도 직접 가보고 네. 자기가 체험도 해봐야 되겠네요. 네, 꼭 부모님들이 이제 간과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그냥 누가 홍보하기나 이래서 그냥 보내잖아요. 담임선생님 직선이야기나 이 학교 좋다더라. 그렇죠. 그래 하면은 혹시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정말 자녀에 관심 없더라도 이것만은 꼭 하셔야 돼요. 자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자녀가 뭐를 좋아하는지부터 그것만 일단은 하고 애매하다면은 다른 데가 체험을 한번 해보고 우리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체험. 근데 지금 말씀했지만 지금 그렇게 많이 남질 않아가지고 더군다나 코로나도 있고 좀 어렵잖아요 상황이. 대면으로 하기 힘들어가지고 예. 온라인 하면은 요즘 인터넷 너무 많습니다. 직접 아니면 간접으로 경험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에서 유튜브 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치마치대로 치면은 나오니까. 요리 예. 뭐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백종원이 요즘 요리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온라인을 하잖아요. 결국 뭐냐면 못한다는 거는 관심 없고 하기 싫다는 그렇죠. 귀찮다는 거예요. 알아보려면 뭐를 못 그러니까 알아보겠어요. 학생이나 부모님이 관심을 갖고 예. 미래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예.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자녀의 관계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관계가 관계하고 좋아야죠. 신뢰하고 그래야만이 대화가 될 거고 예. 자녀가 진짜 좋아하는 거를 그대로 이야기하죠. 안 그러면 거짓말 다시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두에 내가 누차 예. 이거 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이 관계고 믿음을 먼저 갖고 가져야 된다. 예. 자녀와 대화를 통해서 맞습니다. 결정해.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 뭐 장점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예. 우리가 쉽게 말하면 두 마리 토끼 잡는다는 거예요.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동시에 거죠. 할 수 그러니까 있다. 과정하고 완전학습하고 두 개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진학을 한다면은 우리가 수능을 보고 하기 위해서는 학원 가고 뭐 그렇죠. 과외 되게 듣고 어렵죠.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취업을 했다가 그리고 내가 일을 하다가 나는 좀 더 배우겠다. 이쪽으로 또 더 전문적으로 지식이 필요하다. 이러면은 취업자 특별 전형이 따로 있습니다. 특별 전형이 따로 있습니다. 아, 아마 예, 그런 예. 거는 우리 지금 학부모님들도 지금 많이 아마 그 찾아봐서 알 예. 수도 있을 겁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수능하고 전혀 관계없이 자기 소개서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그 자기 위에 분이 이제 추천서를 받아야 추천서만 돼요. 있으면. 추천서 하고 그다음에 면접을 보고 이렇게 3단계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쉽게 말해서 어떻게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교통공사는요. 예. 옛날에는 과기대하고 MOU가 돼가지고 쉽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준이 자꾸 높아지니까 굉장히 들어가기 수준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과기대가 아니라 저가 경희대하고 MOU를 맺었다는 거예요. 서울 교통 예, 예. 공사. 예. 그러니까 경희대 자소서를 쓰고 면접을 봐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래서 직진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부담이 되면서 과연 고민하면서 보낼 것인가 아니면은 그저 여유를 가지고 우회를 하면서 편하게 갈 것인가는 부모의 몫이고 부모가 자녀의 몫이죠. 그러나 경제적인 부모의 몫이겠습니다. 그런 선택의 자유겠죠. 예. 그래도 여유가 있으면은 네. 그냥 그대로 직진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나 특성하고는 그래서 두 마리 토끼 잡는 것은 문자 이야기하지만은 과정학습과 그다음 완전학습을 동시에 하고요. 그리고 자녀를 만약에 저거 한다면은 절대 뭐 소개한다든지 이런 때는 가면은 전문가의 인정을 못 받아요. 전문가로서 인정받는다는 거. 저희 학교 교사로서 갓 들어온 신임 교사한테 선생님 존칭을 써요. 반말하요. 존댓말 쓰죠. 당연하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 선생님은 전문가의 화질이 있다는 네. 거예요. 전문성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교사로서. 그러면 존중을 해줘야죠. 마찬가지예요. 전문가가 아니다면은 존칭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없고. 내가 가르쳐야 되는데 지시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특수하고 누차 저게 말씀드리지만은 내신이 정말 중간쯤 하면은 사실은 대학은 지금 우리가 100명이 학생이 졸업하면 대학을 뽑는 인원이 120명이에요. 그러면 대학은 어떻게 가중하겠죠? 그렇죠. 위치가 다를 뿐이죠. 그런데 너무 진하게 돼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 아닐까 이겁니다. 그건 주로 이제 다른 데서 자꾸 부추기죠. 그러니까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경험을 이렇게 보면 공부를 어느 정도 잘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뭐 일반 고등학교나 뭐 그쪽으로 가지만 공부를 한 중간 정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나 그 하위권 학생들은 일반계 가서 어떻게 보면 좀 들러리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뭐 당연한 이야기죠. 학교는 어떻습니까? 학교가 인민계 고등학교가 저 학교는 좋은 학교다 하는 건 어떤 뜻이에요? 대학을 잘 그럼 가려고. 어느 대학에 몇 명 가냐, 네. 스카이가 몇 명 가냐 이거잖아요. 네. 내 자녀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지 그렇죠. 않을까요? 상당히 실망감도 느끼고 본인도 실망감을 많이 느끼고 또 부모님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주도, 자기가 주인공으로서 살 수 있는 삶을 가져야 되는 해줘야죠. 거예요. 네, 그럼요. 네, 네. 그런 덜러린 삶은 그런 길이 그러면 아무래도 특성고등학교 가서 열심히만 하면 충분히 그게 보상이 네네. 된다고. 지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수님. 네. 거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회사나 어디에 행정으로 들어갔다면은 길어봐야 그죠. 60세 이내겠죠. 그렇죠. 길지 그렇죠. 않죠. 나머지는 그렇죠. 그런 때요. 만약에 어떤 그 기술을 기술, 가지고 네. 10년 하면은 전문가가 되고 20년 하면은 저 달인이 되고 그렇죠. 30년 뭐 명장이 명장, 되잖아요. 명장. 예, 명장이 되고. 그다음에 4, 50년 하면 뭘까요? 신이 되잖아요. 그것이 성공하는 지름길이지 어떻게 내가 뭐 국회의원 됐다, 뭐 어떻게 장관 됐다, 뭐 그죠? 그거는 그때까지만 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기술을 요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미래에 우리가 먹거리가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한 3만 불 가까이 됐죠? 3만 불 조금 넘었다고 이야기 들었죠? 예. 예를 들어가지고 4만 5천 불만 넘어가면요. 독특하게, 나름 창의적으로 작업하는 것이 훨씬 더 그죠,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도움이 지금 돼요. 선진국 중에서 뭐 독일 같은 데는 굳이 뭐 이렇게 대학교 많이 안 가고 고등학교 나와서 어떤 전문 기술 습득해서 이런 회사로 이렇게 많이 간다고 이렇게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이제 독일 같은 우리 도제가 있습니다. 예, 저희 아, 학교에 도제반이라는 게 도제반은 있습니까? 그거를 따가지고 이제 어떤 거냐면 최고의 전문가한테 이제 사사받는 거죠. 그 기술을 전수받는 그런 것이 도제인데 조금 뭐 와전돼 가지고 좀 문제는 뭐 있기는 하지만 예, 그래도 예. 그런 의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뭐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돼서 벌써 직장에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도제라는 것은 예. 1학년 말쯤 되면요 예.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선발을 합니다. 2학년 올라가면은 예. 1학기에는 그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한 번만 보고 기말 볼 수도 있고 지금 그 전에 중간고사를 보면 기말에 일단 회사로 가는 거죠. 아 거기에 저희 학교는 분특수강화가 있는데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회사에서 3년 하면은 예.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 게 있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군대를 안 가고 3년 동안 그 직장을 다니면은 아, 그럼요. 그게 대체가 예, 된다고 예, 그러는 국민 거죠. 특례가 돼가지고 그 업무로 해서 기여를 했다는 국가에. 그러니까 기여했으니까 군대에도 기여해야 될 거를 대신 기여를 하는 거죠. 요즘은 뭐 금메달 우리나라에서 뭐 금메달 따도 군대를 꼭 가야 되느니 막 이런데 3년 동안 거기서 그냥 병역 특례로 일만 하면은 군대를 안 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럼요. 그리고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그렇죠. 그리고 기술은 기술대로. 그렇죠. 월급은 월급대로 또 받고요. 그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과 또 학부모님들은 다양하게 검색을 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그럼요. 제도가 있다는. 자, 선생님, 그러면 그 재직하고 있는 한양공고에 대해서 좀 안내 좀 부탁드립니다. 예. 한양공고는 6개 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부모님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은 집을 짓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집을 지을 때 제일 해야 될 것은 땅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땅을 그렇죠. 골라야죠. 돼요. 네. 그러면 도로는 어떻게 내야 되겠죠? 그렇죠. 도로도 내고. 그죠? 예. 그럼 포장도 해야 되겠죠? 예. 그럼 들떠거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하는 게 토목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건설 전문가라. 토목 건설. 건설. 두 번째 그게 이제 집을 짓는 거 있잖아요. 예. 나무를 예. 짓든 예. 뭐 예. 콘크리트를 하든 집을 짓고. 그 안에 인테리어. 인테리어. 지금 여기 다 인테리어 되어 있잖아. 예. 이것이 여기가 건축가 우리 있잖아요. 도서관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학교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건축가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집을 다 지어놨으면은 예. 그 안에 뭐 예. 청소는 누가 하면 될까요? 집의 청소는? 청소요? 예. 청소기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기계가 아닐까요? 그건 기계죠. 누가 이야기합니다. 예. 엄마가 청소합니다. 혼냈습니다, 제가. 아시죠? 엄마 허리 그렇죠. 아프게. 엄마. 그러니까 로봇이 청소를 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가 있어요? 기계가 필요하고. 그럼 기계과. 예. 그런데 저희들은 자동화 기계과가 지금 돼 있어요. 자동화 기계.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기계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전자장치가 들어가야 그렇죠. 되죠. 예. 그죠? 전기도 들어가고 전자장치가 예. 들어가요. 예. 그것이 디지털 전자과가 있어요. 디지털 전자과. 예. 거기에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예. 저 멀리서 예. 그저 공기 좋은데 별장이나 또는 지어놓고 출퇴근을 하고 있어는 이동할 수단은 뭐가 있어요? 자동차.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가 다섯 번째. 그거를 다 이렇게 연관이 그러면은 그럼요. 그러면 이제 나는 지금 오늘 날씨가 좀 춥다. 예. 그러면은 집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따뜻하게 해놔놓고 그렇죠. 들어가면 좋죠. 예. 그럼 여기서 인터넷으로 해서 핸드폰으로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끔 지시를 조정하고. 예. 그게 그게 네트워크, 가능합니까? 네트워크잖아요. 요즘 뭐 4차 산업 유비쿼터스. 관련해서. 그렇죠. 그것이 컴퓨터 네트워크. 이렇게 6개 과가 형성되어 있고. 예. 그리고 어떤 경우든 뭐 특성하고 사실은 자녀가 특히 공부에 좀 관심 없는 거를 보시고요. 특성화고를 보내지만은 그러나 특성화 오더라도 결국 학습은 해야 됩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내신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럼 대학을 가거나 공기업 가면 공기업은 30%. 그죠? 학교장 추천서 받고 가는 곳에서는 내신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죠? 공부는 그냥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공무원을 시험을 보면요. 예. 고등학교 내신이 50% 안에 들어야 시험 자격이 주어져. 그냥 고등학교 특성화고 시험만 잘 보는 게 아니라 그럼요. 그래서 거기서도 내신. 내신 관리를 해야 되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일 학교를 선택할 때 특성화는 다 좋지만 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가 3년 다니니까 뭐가 되겠어요? 교통. 좋아야 되죠. 예.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니 역사가 깊고 선배가 많은 데가 좋을까요? 작은 데가 좋을까요? 당연히 선배들이 많은 많으면 좀 이끌어주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예. 중학교에서 여학생하고 예. 50%
다시 말해 기말 중간 50% 주로 이제 또 수행평가 50%인데 수행평가를 누가 잘할까? 중학교에서 2학시니까 남학시. 당연히 수행평가 좀 그러니까 내신은 그래서 고등학교 올 때 남녀 공학이 좋을까요? 남학교가 좋을까요? 내신 밖에. 당연히 그러니까 남학교로 가야 된다.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그래서 했었죠. 그 세 가지가 저희 학교가 만족한다는 거예요. 저희 학교는 남학교도- 2호선 2호선. 전철 그죠? 네. 교통.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4호선, 5호선 있죠? 그렇죠. 그리고 2번 출구에서 동대문 635 고원역에서 바로, 이거죠. 바로 바로 다음이 붙어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6호선 있죠? 9번 출구에 나와가지고. 교통은 이만큼 이쯤에 좀 시내 중심에 있으니까. 중구니까. 그 다음에 역사는 저희 학교가 거의 45년 해방 때 9월에 저희 학교가 개교가 했습니다. 한양공고가 뭐 이런 공과 이쪽에 대해서 선배들이 뭐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주로 옛날에는 한양 공대를 많이 갔죠. 예, 예. 30년 이상을. 그때는 이렇게 예. 한양공고에서 대학도 한양대학교지만 그렇죠. 그래서 저희 학교가 지금 이제 76주년이에요. 원래. 그리고 배출은 거의 뭐 6만 한 3, 4천 명이니까 그리고 말을 할 때는 한 7만 명 가까이 졸업했다고 선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그죠. 저희 학교는 남학교입니다. 이 학생들 부모님들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나 혼자 학교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제가 이제 또 중요한 거는요. 가시면은 교육 과정을 보셔야 돼요. 건축과 건설정보 건축 쪽에서 뭐를 배우는지 부모님이 꼭 확인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방문해야 돼요. 숍들을 봐야 되죠.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잘 안내. 정말 안내 잘해줍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 역사관이 있습니다. 역사관을 한번 꼭 보시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자녀가 어떤 것이 괜찮은지 그것을 꼭 와가지고 저희 학교 아니더라도 다른 학교 가더라도 꼭 한 번쯤은 들어보고 같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신경을 쓸 때 자녀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그리고 만약에 특성화고등학교 무슨 과를 가면 그 과가 교육과정까지도 부모님도 좀 봐야 된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야 내 자녀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알아야만이 같이 아까 관계가 잘 돼가지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잘하겠죠. 대화도 잘 되고. 그럼요. 그러니까 관심 가지고 꼭 뭐 용돈만 주고 이래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녀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은 자녀가 말 안 듣는 거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진심으로 다가가면은. 그리고 선생님 이거 갖고 오신 거는 예.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팜플렛하고 리프렛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쭉 다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거를 보다는 어떤 유튜브에도 한양 공부라고 치면은요 저희 학교 안내가 다 있고요. 많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저희 이름 이문행을 치더라도 나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은 예. EBS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했지만은 명인인가요? 네. 최고위 교사, 예. 최고위 교사에 보면은 나오시니까. 좀 부끄럽습니다. 지금 최고는 아닌데. 그래서 좀 그러는데, 아무튼, 홈페이지 들어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에다가 한양공고를 치면은요, 아마 부모님들도 특히 지금, 부모님 위치에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많이 잘 아시죠? 한양공고는 뭐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 들으시고요. 언제든지 연락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상담과 체험과 모든 것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뭐 우리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은 특성화고등학교 특히 한양공고에 관심 있으면 우리 이문행 선생님을나 아니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거기 보시면 아마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특성화고는 한 개 정도는 예. 그게 자격증, 기능사 자격증이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시험 본다, 자격증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2학년 때는 한 개 정도 따고 3학년 되면은 의무 검증이 있습니다. 실제로 필기는 보지 않고 실기만 봐가지고 자격증을 줘요. 그러면은 2개 정도는 충분히 딸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 한양공고가 그 이런 공무원 시험에서 상당히 그 많이 들어가는 뭐 1등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럼요. 그래서 지금 아까 지금 학교에서 제가 방과후 지금 부장을 작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면은 저희 학교에서 모든 걸 자격증 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 열심히 하면 다 이렇게 그
밑받침을 예, 해주네요. 예. 만약에 자기가 체육을 좋아한다면은 체육 강사를 저희들이 외부 강사를 섭외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방과후로 개설을 해요. 애들이 전부 다 조사를 다 해요. 가지고 학생들이 부모님이 뭐를 우리 자녀는 이거를 방과하고 싶다면 자기들이 그걸 원하는 개설을 거는 해요. 다 개설을 해준다고 예. 하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공기업의 NCS 직업기술 능력, 수리 영역과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2학년 상대로 해가지고 열심히 지금 지도하고 있는데요. 면접하고 같이 이제 10개 기초 능력인데 면접하고 같이 이렇게 애들을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직업기초 능력에서는 주로 예. 이제 수리 영역과 문제 해결 능력이 결국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예. 되었으면 하면 나머지는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고요. 예, 자기 주도가 된다는 거죠. 그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 계속 뭐 다른 학교도 그렇게 하겠지만 저희 학교 장점은 선생님들이 묻고 저만 보더라도요. 저는 팀별 협력학습 아까 소개했지만 저는 팀별 협력학습을 지금 한 15년째 하고 있어요. 같이 협력, 집단지성을 믿는다는 거예요. 혼자보다는 여럿이 그죠? 요즘은 요즘 4차 산업도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여러 사람이 같이 의견을 네네. 개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참 간과하는 것은 인사 잘하면 예절이 바를까요? 예. 인성이 좋을까요? 뭐 두 개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인성도 좋고. 예. 이 자격심이 많으시네. 예. 둘 다 예. 정답의 분위기를 높이시면 예. 참 좋죠. 예. 그래서 예절이 바른 쪽으로 되겠죠. 인성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어떤 자동차를 만들면은 자동차에 세 가지가 있어요. 정비는 예. 그다음 기관이 있어요. 기관 예. 엔진 있잖아요. 그렇죠. 셰시가 있어요. 셰시가 뭐 자동차 외관. 예. 그다음 그 안에 뭐 깜빡이 넣는 거 전기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전기. 예. 이 세 가지가 정비예요. 예. 이 세 개를 완벽하게 해야만이 자동차 정비 능사예요. 예. 그러나 그 분야에 각 분야에 엔진, 왼전, 셰시마 셰시 이쪽으로 노하우가 가진 사람. 그렇게 다시 말해서 세 가지 각각 영역에서 자기가 전문성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모여서.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그렇죠. 것이 인성이 있다는 바라다는 거예요. 인성을 갖춘 사람. 예. 어떤 노하우 없이 그냥 예절만 바른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인성은 자기만의 고유의 능력이 있고 그것을 협력할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 그것이 바로 인성이라는 새롭게 듣네요. 그냥 착하기만 한 게 아니라 그거는 예절의 자기의 능력을 갖고 그럼요. 그것이 인성이 예. 갖췄다는 예.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공기업이나 이쪽으로 다는 것은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 인성을 갖춘 사람. 이러면 우리가 다 인사만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 같이 이제 하니까 아무튼 저희 학교에 한번 보내주시면은 저거를 최선을 다해서 자녀가 인재가 되는 것을 하겠습니다. 인재를 길러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